우리 민간 현장에서는 통합적 지원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가지신 계획 중에서 우리 의정부시의 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 안전망과 또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이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의정부형 돌봄 안전망 발굴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약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다소 추상성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공적인 공공의 행정력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 시너지를 위한 법적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일들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역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전담 조직의 뒷받침을 통해서 골간을 만들게 되고, 또 민간사회복지관들 전문기관들이 전문성 현장의 실천력을 어떻게 믹서를 시켜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서비스 대행기관의 관점 속에서 이제 맞춤형 전문 찾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과 우리 행정이 어떻게 능동적인 융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복지가 핵심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는 돈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그냥 하나의 수단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런 복지 전달 체계를 잘 갖추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복지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정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그리고 우리 민간에서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이 그동안 복지는 개별 사업의 전달 체계에 머무른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복지를 전체를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복지를 보는 그 시각에 맞춰서 사업 내용들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같이 논의하면서 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텔레비전 보니까 이렇게 막 나와서 뭐할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이 시간 꼭 지킬 필요도 없죠. 더 빨리 끝나는 것도 좋고요. 지금 이제 좀 경직등에 좀 굳어있는 그런 무겁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굳어있는 경직등 모습인 것 같은데 요즘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또 돌봄 정책에 대해서 아마 제가 받아본 이제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의정부의 돌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내용에 보니까 공공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마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다양해요. 돌봄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은 그 독립된 한 가구 가정이라든가 또는 한부모 또 노인 그러면서 또 복지관의 유형과 또 일선 시설들 이용시설 생활시설 너무너무 다양한데 이런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원수독을 할 수 없을까. 우리 시를 보면은 이 복지의 유형도 저희 경기도만 보더라도요 복지의 상임위가 2개가 있죠.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고 평생교육 갑자기 잊어버린 제가 그쪽 상임위였는데 근데 아동하고 같이 있었는데 2개로 이제 장애인하고 노인은 보건복지고 아동보육 청소년은
여성가족 평생교육 이게 나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복지의 우리 생태계 유형이 실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의정부의 각종 시설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종합복지관이 녹양동에 얼마 전에 생겨났고 장암동에 우리 이 회장이 계시는데, 최초의 우리 의정부시의 종합복지관은 1호 시설은 장암 종합사회복지관이었고, 근데 너무 방만하게 시설별로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일을 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시에서는 또 동에서는 이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가 안심돌봄 120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시민이 전화 한 통을 하면 모든 것이 원수득으로 이루어지죠.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 노인복지, 또 장애인복지, 이렇게 유형별로 돌봄 매체가 다 틀려요. 여러분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동사무소에 가면 거기서 행해진 시스템, 또 우리 시에 가면은 과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실제 클라이언트 대상자가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이거죠. 또 이제 우리 송산노인복지관 최다현 이제 부장님하고 관장님 보니까 여기서 행해지는 사업과 또 장애인을 보면은 밀락동에 있는 종합복지관과 우리 복지회관이 있죠. 이게 너무너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원수도.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라면은 의정부 복지 원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받아 적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의정부 복지 원콜, 이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복지가 시민이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소셜워커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원콜 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욕심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원콜 복지 상담 체계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인복지, 정신건강, 주거지원, 긴급지원, 이러한 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우리 대상자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4개의 번역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2개로 지금 바뀌어버렸죠. 원래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 서기관 간부 숫자 늘리려고 4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2개로 이제 단축이 되었어요. 이것을 동단위 생활권 돌봄 체계를 만들어 보자. 동별로. 그러니까 송산 1동, 송산 2동,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노인들은 송산 노인복지관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호원권역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의정부 노인복지관이 정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우리 최정록 회장님, 관장님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과부하 걸렸는데 이것을 한 시설에 정말 과부하를 주지 말고 일단은 동별로 좀 분류해서 나눠주자.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의정부에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물론 의정부 성모병원이 어떻더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틀리지만 그래도 의정부에 대학병원 2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백병원도 있고 추병원도 있고, 어쨌든 이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러한 대상자가 의료 체계를 통해서 퇴원 이후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인데 3일 72시간의 퇴원 후에 집중 연계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퇴원하고 1분 남았으니까 네. 어쨌든 그럼 그렇다 치고 네 번째는 동네의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도 동별로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 체계가 있지만은 정말 동별로 이 체계를 잘 갖추어서 우리 돌봄 체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정부만큼은 원콜로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